안녕하십니까. 평택선트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매도 방법, 매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매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상가 매도 방법에서 첫 번째, 내 상가 가격은 수익률은 이겁니다. 상가의 가격은 수익률하고 비례관계입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상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상가 가격을 알아야 이걸 가지고 매도 방법을 전략을 짜니까 먼저 내 상가 가격과 수익률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매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매도 방법이 안 됐을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방법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자, 상가 매도 방법, 내 상가 가격,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상가 가치는 수익률에 결정이 된다입니다. 평균 수익률을 대부분 5%로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200만 원, 120만 원을 받는다 했을 때 내 상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계산을 보면은 월세 120만 원 1년치, 1,44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5%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 5%를 나눠줍니다. 0.05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보증금 2천만 원을 해주면은 추정 매매 가격은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상가의 매매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5%의 수익률을 4%로 다운 계산을 하면은 그 내 상가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 3%만 돼도 그래야 잘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2% 3%만 되고 또 임대가 안정되게 나갑니다.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안정되게 나가기 때문에 은행금리보다 조금 높아도 아니면 은행금리보다 낮아도 지가 상승률 때문에 거기가 잘 됩니다. 이건 강남이 아니라고 봤을 때 5%를 4%로 낮췄을 때 계산해 보면은 똑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세 1,440만원 0.04 수익률을 나눠주고 보증 2천만 원 더하면은 추정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아까보다 한 7,200만 원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낮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높으면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수익형 부동산은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는 매매가를 구하는 거고 이번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상가는 수익률이 얼마야? 구하는 방법입니다. 12개월의 임대료에 나누기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빼기 보증금을 하면은 1,440만원, 3억 800만원짜리를 보증금 2천만 원을 빼주면 이걸 100분율로 해주면은 5%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가 수익률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매도 방법입니다.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 의향을 묻습니다. 세입자가 장사를 좀 잘해요. 그러면 세입자도 이 상가를 매수해서 월세 안 내고 한번 내가 이 가게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먼저 매수 의향을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가격에 여러 군데 부동산에 중개업소에 내놓습니다. 내놓을 때 전단지를 미리 만들어서 돌립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은 자기 것만 내 것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며칠 지나거나 한두 달 지나면은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주면은 매수 의향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 전단지를 보고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도 꼭 같이 해서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습니다.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이유는 또 하나는 부동산마다 이 매수할 만한 고객들을 꼭 한두 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를 최대한대로 많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의 부동산을 내놓고 그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내 상가를 매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한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가라 그러면은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줘서 내 상가를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현수막 내걸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 상권을 좋게 보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연락을 올 수 있습니다. 저기가 매물이 나왔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으니까 현수막 걸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활용하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 물건을 내놓고 전국구조 요즘에는 시장을 넓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 매수 희망자에게 물건 확인 전화를 해서 내 물건의 실은 이유를 묻고 개선해서 재매도 의향을 묻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한 번 거래가 깨졌어요. 그럼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 상가가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매가가 높다 아니면 구조가 안 좋다
아니면 너무 오래됐다, 위치가 안 좋다,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점들을 나름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매수 의향자가 있을 때 단점들이 보완됐기 때문에 매매가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깨졌던, 계약이 깨졌던, 매매 성사가 깨졌던 고객들한테도 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다, 또 가격을 좀 낮췄으니 매수할 의향이 있냐 해서 다시 한번 매매 의향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이것 때문에 매매를 안 했는데, 매수를 안 했는데 그러면 매수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꼭 한번 그 지나간 고객을 놓치지 말고 계속 다시 매매 의향을 물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7번째로, 능력 있는 중개업자에게 전속 중개를 한다. 여러 군데 내놓으면 물건값만 떨어진다. 여러 군데 놓는 거하고 좀 상충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내 물건에 조금 하자가 있거나 다음에 다루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상가라든지 그랬을 때는 실력 있는 중개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8번째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 수익률을 높여라. 이건 뭐냐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을 2천만 원 낮추고 월세를 120만 원을 150만 원을 높여서 수익률을 높입니다. 수익률을 높여놓고 매매가를 좀 낮추는 거죠. 그러면 또 매매가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9번째로,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매도하자. 보통의 그 매수자는 세입자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입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없으면 공실인 상가는 겁나는 거죠. 제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을 거면 겁나는 경우니까 세입자를 구해놓고 뭐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그런 걸 미리 구해놓고 매도를 시도하면 거래 성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10번째로, 미래 가치를 강조하여 매도 타임을 찾는다.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세입자도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에서 매도를 시도해봐야 내 상가를 높은 가격에 받을 수도 없고 매수자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 그리고 뭐 내 상권에, 주변의 상권에 어떤 내 옆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굵직굵직한 무슨 영화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그 희소식이 들릴 때 매도 타임을 잡아서 팔면은 좋은 가격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11번째로, 적당한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죠. 몇 달을 지나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고 1년이라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서 가격도 낮췄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벅스가 뭐 옆에 생긴다든가 뭐 내 상권에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매수자가 뭐 1명, 2명 나타났을 때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들리다고 다시 또 물건 걷어들이고 가격을 높이고 이렇게 또 매도를 시도했을 때 또 매수자가 마음을 변심하고 매매가 안 이루어졌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욕심을 버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적당한 가격에 조건을 맞춰서 매매를 성사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매수자를 놓쳐가지고 막 1년씩 이렇게 고생하는 분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작자가 나타났을 때 꼭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2번째는 뭐 참고사항인데, 2년 보유 후 팔아야 양도세 6에서 38% 적용받고 또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 1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인위적인 방법을 쓰자입니다. 공실상가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매매가 안 됐을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는 그걸 조심해야겠죠. 약간 편법인데, 내가 직접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임차인을 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수익률을 넣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뭐 5%의 수익률인데 보통 7%까지 맞춰요. 그러면은 아까의 3억 800만 원짜리를 7%로 맞추면 월세 뭐 180, 뭐 보증금 4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5%로 7%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중개를 할 때는 5%로 하면은 이게 4억 7,2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3억 800만 원짜리가 4억 7,2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4억 7,200만 원짜리인데 4억에 매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매수자가 좋은 가격에 수익률 좋고 좋습니다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7%인데 이것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7%지 대출이 있으면 10%까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을 높게 세팅해서 임대차 계약을 써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매도자가 임대를 마쳤기 때문에 2년 동안 임대를 해야겠죠. 뭐 내가 뭐 사무실을 쓴다든가 했을 때 그만큼 월세 가치를 하느냐. 만약에 가치를 안 했을 때 2년 동안의 월세,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계약이 2년 뒤에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 비용, 이걸 다 합쳤을 때 계산을 잘 해가지고 3억 800만 원짜리 상가를 4억에 매도를 해도 남는 장사다 했을 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인위적 방법
방법을 쓰자. 두 번째로는 공실상가의 경우 내가 직접 사업을 해서 그 아이템과 그 상가를 같이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도자가 약간 노하우가 있는 경우겠죠. 다른 데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이거를 뭐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장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매수자를 찾아서 아이템하고 사업 아이템하고 동시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가도 제각을 받을 수 있고 아이템도 같이 팔면서 하면은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 최후 방법입니다. 뭐 일반적인 방법도 해도 안 되고 뭐 2인정 방법도 뭐 방법이 없고 이랬을 때는 그냥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상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권이 살아갈 기미도 안 보이고 특히 내 옆에 상가들이 경매를 넘어갔는데 경매 낙찰가가 40%도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했었는데 주변의 상가가 40%도 안 되게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보통 뭐 7억짜리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담보대출 60%, 신용대출 10%에서 한 70%까지 최대한 받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3% 뭐 중반만 해도 120, 130만 원씩 돼요. 뭐 관리비가 한 30, 40만 원 하면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150, 16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내야 돼요. 상가는 재산세도 높으니까 재산세도 상당히 높죠. 이거를 노후에 임대료 받으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노후 대책으로 했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수익도 임대소득도 발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자 관리비 내려고 은퇴 후에 다른 또 노동을 해서 이걸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노후 파산 뭐 이런 것도 상가 분양받아서 상가집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포기하고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보통 7억짜리 상가를 70% 대출을 받으면 4억 9천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죠.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4.6% 하면은 이것저것 합하면 한 3억 정도를 손해보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한 달에 150만 원씩, 160만 원씩 드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주의사항으로는 경매 낙찰가가 70%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비용도 있으니까 70%도 좀 이상 더 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낙찰 금액이 적어지면 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기기 전에 내 재산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식한테 증여를 한 후에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될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도 방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상가 매도 방법,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상가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센트럴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